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글 윤태희, 김현태, 그림 한재홍, 만화 강성남, 출판사 살림어린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자신의 재능을 찾는 방법. 두 번째, 목표의 비밀. 세 번째, 경영의 비밀. 네 번째, 오늘 바로 들려드릴 공존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여럿이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자, 공존의 비밀 오늘 네 번째 날에는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봐요. 넷째 날 공존의 비밀. 우리들의 서커스. 내가 밑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기에 나는 위에서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어. 힘든 일이 있다면 내게 말해줘. 오늘은 내가 어깨를 내어줄게. 우리들의 서커스. 혼자라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탑을 쌓을 수 있었겠어. 자, 담력 훈련 중에 생긴 일.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책 속으로 고고! 담력 훈련 중에 생긴 일. 징검다리다. 조심해. 내가 손 잡아줄까? 진우는 수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싫어. 난 남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수린이가 거절하자 진우는 손이 민망했다. 진우는 손을 거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괜히 도와준다고 했네. 아이들은 징검다리를 건너 넓은 공터에 도착했다. 시크릿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두운데 이곳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번 시간은 오후에 있었던 극기 훈련에 이어 담력 훈련을 할 차례다. 담력 훈련이라는 시크릿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시크릿, 담력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호란이가 벌벌벌 떨며 말했다. 말 그대로 무서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훈련이야. 2~3명씩 조를 짜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녀오는 거다. 소나무에 빨간 리본이 걸려 있으니 그 리본을 가져오면 된다. 알겠지?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겁먹을 필요 없어. 내 안의 두려움을 없애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없단다. 자, 그럼 1조가 먼저 출발한다. 1조인 네오와 호란 그리고 제노가 먼저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로 향했다. 1조가 떠난 지 한 10여 분이 지났다. 다음은 2조 차례다. 2조 출발! 2조인 진우와 모모가 출발했다. 그리고 마지막 조인 3조. 수린이와 우주도 10분 뒤에 출발했다. 수린이는 빠른 걸음으로 갔다. 수린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천천히 가자. 왜 그렇게 꾸물거리냐? 넌 안 무섭니? 전혀. 수린이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사실 수린이는 너무나 무서웠다. 나뭇가지가 귀신의 손처럼 보였다. 또 바위는 도깨비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같이 가자니까.
우린 같은 조잖아. 같은 조? 그게 무슨 소용이니? 너 같은 겁쟁이하고 같은 조 할 바엔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수린이는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수린아, 같이 가. 그러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야지. 도움? 난 그따위 필요 없어. 난 나야. 나 혼자 갈래. 결국 수린이는 어둠 속으로 혼자 사라졌다. 수린이는 언덕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움이 달려들었다. 나무들이 괴물로 변해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귀신이 지금 막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푸, 푸.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소름이 끼쳤다. 엄마! 잔뜩 겁에 질린 수린이는 끝내 눈물을 펑펑 흘렸다. 엄마! 우주야! 시크릿! 수린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아이들은 이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에 다 도착했다. 삼조인 우주도 도착했다. 우주는 시크릿에게 물었다. 시크릿, 수린이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린이는 너랑 같은 조잖니? 안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같은 조니까 함께 가자고 했는데 혼자서 갈 수 있다고 수린이가 먼저 올라갔어요. 시크릿은 수린이가 걱정되었다. 수린이가 길을 잃은 게 분명해.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시크릿과 아이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수린아! 수린아, 어딨니? 수린아! 아이들은 큰 소리로 수린이를 불렀다. 수린이는 바위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다. 우주야! 시크릿!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찾아주세요. 멀리서 희미하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린이는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너무 겁에 질린 탓에 입이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바위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쪼그려 앉은 수린이를 우주가 발견했다. 시크릿! 수린이 여기 있어요. 우주의 목소리가 수린이는 너무 반가웠다. 수린이는 우주에게 달려들었다. 우주야! 시크릿과 다른 아이들도 황급히 달려왔다. 그제야 수린이는 안정을 되찾았다. 시크릿! 얘들아! 시크릿은 수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구나. 담력 훈련은 이걸로 마치고 다들 내려가도록 하자. 예. 시크릿은 수린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무서웠지? 예. 그런데 왜 혼자 갔니? 전 도움이 싫어요. 왜 그렇지? 늘 혼자서 모든 걸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혼자인보다는 두 명의 힘이 더 세단다. 잘 들어보렴. 어느 마을에서 마을 썰매 끌기 대회가 열렸어.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순위가 가려졌지. 20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끈 말이
1등을 차지했지. 그리고 2등을 한 말은 18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지. 그런데 이 두 말의 주인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1등을 한 말과 2등을 한 말의 힘을 합하면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말이 함께 썰매를 끌 수 있도록 했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55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 수가 있었다. 너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게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친구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단다. 혼자가 중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해. 외로운 섬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 갈매기도 불러들이고 파도와도 인연을 맺으며 더불어 사는 게 행복하지 않겠니? 시크릿은 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악어새와 악어새는 서로 돕고 살지. 악어가 물 밖으로 입을 벌리면 악어새가 날아와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먹는 거야. 악어새는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악어는 양치질을 할 수 있어서 좋거든. 수린이는 어느새 마음이 열렸는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우주가 악어이고 제가 악어새인가요? 그렇지. 넌 귀여우니까 악어새가 어울리겠구나. 수린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보며 시크릿도 행복한 듯 미소를 머금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 함께 이룬 업적을 두고 자기 혼자 힘으로만 성취한 것 마냥 내세우면 곤란하단다. 수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는 표정이었다. 시크릿,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좀 부끄럽고 내 자신이 못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단다. 인간은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야.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아야 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남을 통해 그 부족한 점을 채우고 반대로 남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괜히 남을 빼고 혼자만 생각하다간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단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어.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지만 3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대항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지. 어느 날 사자는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꾀를 생각해냈소. 사자는 얼룩소를 조용히 불러 말했지. 붉은 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힘이 세대.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사자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다음 날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는 자신이 가장 힘이 세다고 다퉜지. 결국 세 소는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단다. 그때 사자가 나타났어. 예전 같으면 서로 힘을 합쳐 사자를 물리쳤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지. 소들은 티격태격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결국 사자는 힘들이지 않고 소들을 차례로 잡아먹을 수 있었어. 자신의 힘만 믿고 혼자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해보렴.
그러면 사람들도 진심으로 도와줄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함께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렴. 수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더니 목을 쭉 빼고 앞에 가는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나저나 악어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꾸나. 수린이는 앞서가는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며 가자. 그래, 좋아.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했다. 시크릿도 아이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었다. 나도 함께 가자. 어둠을 뚫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과 노래가 울려 퍼졌다. 시크릿은 아이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마음으로 말을 했다. 그래, 이렇게 함께 가는 거란다. 그렇게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공존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시크릿 노트, 두 사람이 전한 진정한 박수. 미국에 지미 듀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 어느 날 듀란트는 환자들을 위한 쇼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글쎄요, 제가 너무 바빠서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군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러시죠? 전 너무 바빠 10분밖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출연해 주세요. 그는 마지못해 환자들을 위한 의문 공연에 출연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10분이 지나도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3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서 중얼거렸다. 10분만 공연한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무대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뜻밖이라는 듯 물었다. 바쁘다면서 왜 이렇게 공연을 오래 하시죠? 그러자 듀란트는 무대 맨 앞줄에 있는 두 사람을 조용히 가리켰다. 두 사람은 모두 한쪽 팔이 없었다. 아니, 저들이 어떻다는 거죠? 그저 팔이 없는 사람들일 뿐인데요. 듀란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곧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다른 배우의 공연이 끝나자 왼팔이 없는 사람과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남은 한쪽 팔을 서로 부딪혀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10분만 공연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저 두 사람을 보고 깨달았어요. 박수는 두 손이 온전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 도우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시크릿 노트, 눈 속에 핀 공존의 소중함. 티베트의 성자 선다싱이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젊은이와 함께 걷고 있었다. 왜 이렇게 춥지? 밤도 깊었는데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부지런히 가세.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다. 선다, 신과 젊은이는 마을을 찾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이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우리 이러다 산에서 얼어 죽는 게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걸세. 둘은 살을 애는 추위와 맞서며 걸어 나갔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선다 쌩은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노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혼자 걷기는 힘들었다. 선다싱은 젊은이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어르신을 데리고 가세. 그러자 젊은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싫어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노인까지 데려가다니 전 못해요. 전 혼자 먼저 가겠습니다. 젊은이는 젠걸음으로 앞으로 가버렸다. 선다싱은 노인을 등에 업었다. 차마 노인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노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놓고 가세요. 괜히 나 때문에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고개를 내저었다. 걱정 마세요. 곧 마을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선다싱은 점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갔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불었다. 하지만 선다싱과 노인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마침내 둘은 마을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사람이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었다. 선다싱은 매우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혼자서 살겠다고 앞서간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시크릿 박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는 벌들은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네요. 아무리 큰 바위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거뜬히 옮길 수 있어요. 웃음도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웃으면 더더욱 행복하죠.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함께 해야 더 행복한 일이 많아요.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선 친구가 필요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선 엄마가 필요하고 배우고 싶을 때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함께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만약 섬에 혼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무섭고 심심하고 외로워 며칠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관계를 맺죠.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면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답니다. 자,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톨스토이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려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억지로 함께하려 한다면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불편하고 뜻을 전하는 사람도 신나지 않아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돼요. 그러니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진실한지를 살피세요. 그 진실함은 사랑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말고요.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크 그라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친구가 없는 것만큼 적막한 것은 없다. 우정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친구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죠. 친구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그 재미있는 2인용 게임도 할 수 없고 생일 파티도 혼자 해야 하고 여행을 떠나도 심심하겠죠?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 누구랑 얘기하나요? 뭐니 뭐니 해도 친구가 제일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멋진 인생이다. 그런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선생님이 있다는 거, 모두가 어떤가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죠. 1%의 시크릿,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선생님도 이 뿌리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안녕, 나는 작가 알렉스 헤일리다. 늘 무슨 글을 쓸까 하루 종일 고민이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소재를 찾아 메모지에 적는다. 그래서 종종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는다. 과연 어떤 글을 써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보았다. 나는 그림을 보며 생각했다. 거북이 혼자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결국 나는 미국 흑인들의 애완을 그린 작품 뿌리를 완성했다. 그 작품을 통해 피부색에 상관없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고 더불어 살아야 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여러분들도 뿌리라는 책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공존의 비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줬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 사이의 비밀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